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보궐선거 현장을 취재하신 고지연 여성 앵커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얼굴이 많이 빠지셨네요. 네, 하도 밤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우선 방송 들어가기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강원도 고성 지역에 산불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다고 하네요. 네, 세상에. 날씨가 건조한 것도 걱정입니다. 있지만은 네. 요즘 들어 화재가 전국 곳곳에 자주 일어납니다. 누구를 탓한 일은 아니지만 나라가 어지러우니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예사는 아니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고영카님, 네, 이번에 보궐선거 지역에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뒷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열기가 대단했고요. 창원에 제가 가봤거든요. 네. 네, 특히 그 작은 대한애국당도 대단하더라고요. 아, 네. 예, 이번에 애국당도 나왔죠. 네. 지역의 분위기와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결과는 뭐 1대1 구도로 나왔는데 뭐 이변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선거 막바지에 창원 지역은 소위 여권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하기야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주당의 그 이중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을 했고 정의당 후보가 선출되고 네. 여권 민주당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그리고 결과는 당선까지 되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집권당이 야당에게 합당하고 자리까지 내주다니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네. 두 당이 연합 대표를 낸다고 할 때 네. 야당에서는 각 당 대표들이 현지에 숙식까지 하면서 네. 총력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작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내에 없고 베트남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네.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 아예 그렇죠. 포기한 거죠. 네. 네.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보면 민주당의 열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정의당에게 밀어주기로 하고 네. 꼼수를 부린 거죠, 이번에도. 네. 민주당의 민심이 네. 떠났으니까. 참으로 이 정권은 네. 꼼수 정권이고요. 네. 민주당은 꼼수 정당입니다. 이 꼼수를 그게 한두 번이지. 네. 나중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미 네. 국민들이 지금 알고 네. 이번 결과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네. 정말 부끄러운 여당 민주당이 참패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역시 바보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또 입장도 있었고요. 네. 또 그렇다면 이 결과를 봤을 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의 잘못을 지적한 결과다. 그렇죠. 심판한 거죠. 네, 심판한 거죠. 네, 네. 그동안 국민들이 참 고생 많았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임기는 정해져 있고 이렇게 흘러만 가는데 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네. 웃기는 건요. 네, 네. 물론 통영도 있고 창원도 있습니다만 특히 창원에 보면 뇌물로 자살한 노회찬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선거 내내 노회찬 정신이라고 하는데 네. 도대체 노회찬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노노 정신도 본받을 만한 건가요? 아, 네. 노노라면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네. 또 모르죠. 또 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살은 자살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두 노 정권이 참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것도 다 노회찬 정신이라고 불명예. 하니까 말이죠. 그것도 불명예로 자살이죠. 네, 이건 뭐 네. 자살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면 먼저 김재수 네, 이재수. 이재수 장군. 장군을 보면 네. 억울해서 자살이죠. 네. 근데 이분은 억울한 게 아니고 창피해서 자살 아닙니까? 그렇죠. 뭐 네. 자살로 봅니다만 네. 일각에서는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렇죠. 아직 뭐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유족들이 그냥 있으니 뭐 자살로 보고 아무튼 이번 선거 결과는 막판 역전되었잖아요. 네. 참 치열했습니다. 참.
개표 결과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그럼 그 사전 투표 네, 그리고 또 전자개표기 네,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막판에 0.56% 뒤집혔잖아요. 글쎄요, 그것도 좀 의심이 가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네. 이번 개표도 막판에 오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개표가 101%라는 자막이 나왔어요. 네, 101%도 있나요? 네, 101%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여기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니죠, 이것도. 자, 우리 사회가 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선거는 근간입니다. 선거를 불신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네, 외국에서도 불신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이쯤 되면은 전자개표기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네. 한번 고민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잖아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예, 수개표를 하고 또 참관인의 철저한 감시가 있는 그런 선거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언제부턴가 전자개표기가 나오면서부터 네. 이상하게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쪽 한쪽으로 몰리고 있죠. 예, 아마도 이번에 그 한국당에서 재검표 신청을 당연히 했는데 네. 아마도 이때는 수검표로 이 개표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당연히 한국당에서는 네. 수개표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결과를 가지고 네. 또 그대로 진행한다? 글쎄요, 국민들이 또 납득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번 재검표가 나오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나건 우리 PD님께서 네. 지금 전문가를 물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색이 되면 한번 여기에 출연시켜가지고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각 방송사마다 네. 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사실상 민주당의 참패인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방송사들이 있어요. 네. 정부 여당이 아부하는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반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아부를 하는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힘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네. 예, 그것도 정신 못 차리는 언론들 예, 그래서 우리도 믿을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가야 하는 그 네? 예, KBS 예, 시청료 거부운동 말씀이군요. 거부운동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지금도 계속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계속 KBS 시청료 거부운동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권이 바뀌어도 편파 왜곡 방송이 계속된다면 언제든지 시청료 거부운동은 계속될 겁니다. 네. 혹시나 가다가 어물쩍 중단된 게 아니냐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네,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저기 전화 있습니다. 앵커님, 제가 그저께 뭐 어차피 언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KBS에서 그 근무에다가 작년에 퇴임한 그 퇴직한 감독을 만났어요. 네. 고작에서 만났는데 지금 각 방송사가요, KBS뿐 아니고 MBC, 연합뉴스, YTN 그렇죠. 네네. 뭐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 민주노총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건 벌써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어떤 상황이냐면 네. 방송사 내에 시나리오를 다 짜준다고 합니다. 네. 민주노총. 그래서 각 사마다 네. 이것이 지령이 내려가는 거죠. 물론 멘트까지 내려가는데 네. 각 방송사마다 조금씩 멘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순서까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참 이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정론 기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들 유튜브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네. 저희들 특히 그 김용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은 정말 정론으로서 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저희들 네. 20분을 넘지 않겠는데요. 오늘 방송이 또 보궐선거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다 할지라도
뭐 저희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전국은 더욱 소용돌이를 칠 것이다. 네. 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한석을 보태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었거든요. 네. 원내 교섭단체의 중요성은 어떤 것이죠? 네,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네. 첫째로 그 입장이 많이 달라지는데 네. 첫째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도 나경원 대표 네. 또는 그 민주당에서 대표가 발언하는 내용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네. 정의당까지 합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네. 된다고 하면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나갈지 걱정이 되고요. 그렇죠. 또 위원회에서 배분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되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가 좀 약하지 않을까? 약한 정도가 아니고 이미 네. 정의당은 민주당과 합세가 돼가지고 이번에 연합까지 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당인 민주당과 이번같이 짜고 치면요. 네. 정의당에서 의장도 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네, 아주 위험한 네, 그 정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라고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민주당이 이중대이긴 하지만 네. 교섭단체가 되고 몸집이 불어났잖아요. 네. 사사건건 자기들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네. 아마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겁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정치권이 만들어냈습니다. 참, 완전히 정의당만 떴네요. 네, 민주당이 네. 만들어낸 거죠. 네. 자승자박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민노총도 같이 뜰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지금 뭐 이 정권을 민노총 정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전에 제가 공정하지 말씀드렸다시피 못한 각 정권. 방송사마다 민노총이 네. 장악을 하고 그럼 있는 어떡하죠? 이 민노총 정권입니다. 네네. 앞으로 있을 전국의 혼란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고요. 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네. 결과를 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수 진영의 연합 문제인데요. 네. 좌파들이 연합을 할 때 보수 진영에서는 연합하지 못하고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보수끼리 헐뜯는 일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런데 보수 연합 시도는 있었나요?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나요? 네, 그런 시도는 있었는데 네. 서로 이 방향이 다르니까 네. 연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의 문제는 좌파 정권 공산화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네. 이고 그 다음에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로 지금 보수가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권이 또 어떻게 교묘하게 악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네. 탄핵의 부당성을 좀 더 밝혀내고 그게 정당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덮고 가자. 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덮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 뭐 각 네. 진영마다 네. 이제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보면 당리당략에 빠져서 보수 진영에서 되지도 않을 일을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프로 나왔습니까? 지금 뭐 거의 3.몇 네. 프로 나오는 이런 상황을 두고 진영 싸움에 빠져 있으니 비판받아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정말 정치인들이 미쳤다고 봅니다.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요. 네. 같이 죽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좌파 정권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좀 더 뭉쳐야 되고 좀 더 일어서야 되는데요. 네.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일각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겠지만 네. 저는 뭐 모든 걸 내어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 효정이 바른미래당에는 치명타가 될 거고요. 저는 네. 분당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한 대한민국당에도 폭풍이 뭐 어떤 방향이든 일어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선거 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예측하긴 했지만 저 하나 소리 지른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네.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창원에 대해서 대한애국당 표가 네네. 자한당으로 갔다면 네.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질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뭐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네. 교묘하게 이번에 그 0.5%, 네. 5, 6%, 한 500석 정도, 참 500표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바꿔 생각하면 네. 그 대한애국당의 그 영향력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또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서 역으로 이쪽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를 바꿀 수 있는 그 큰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네, 네, 네. 그렇게 뭐 볼 소위 수 말해서 있어요. 캐스팅 보드 역할이 네. 될 수도 있다. 네. 예, 뭐 그렇게 평가되겠습니다. 국민들은 네. 일각에서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 표가 이쪽으로 왔으면 됐을 것이다. 네. 또 교묘하게 또 그렇게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게 네. 하는데 우리 앵커님 현장 분위기를 또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 네. 뭐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해서 앞으로 전국이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서 도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큰 어떤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후폭풍은 각 당에 상당히 어떤 시기든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자한당에서는 태극기 세력을 외면하고는 네.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평소에 제가 지론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태극기 세력을 어느 정당이든 네. 태극기 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성공할 수가 없다. 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네. 네. 그리고 그 당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네. 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건 뭐 아주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오늘 뭐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면서요. 이제 항상 저희들이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야당을 위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우리 보수 진영에 제가 경고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비록의 작은 목소리고 한 사람의 어떤 작은 방송에 목소리를 할지라도 새겨들어야 됩니다. 네. 보수 진영은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서로 당리당략에 빠져서 뭉치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경고한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관 PD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좋은 분을 모셔서 다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